세월호를 목포 신항에 들여온 이후에 오늘 본격적인 육상 이송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참 고비가 많았습니다. 특히 선체 무게 추정값이 서너 번 바뀌면서 장비를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 바람에 작업이 지연된 측면이 좀 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공기령 교수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세월호 육상 이송 날짜는 3일 전이었습니다. 6일이었는데 오늘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흘이나 이렇게 늦어진 이유, 결국 무게 측정에 대한 판단 오류 때문으로 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추정 무게에 따라서 육상으로 이송하는 장치인 모듈 트랜스포터를 몇 대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초 예. 해수부는 약 13,500톤 정도를 추정해서 예. 모듈 트랜스포터를 456대 준비를 했는데 예. 결국은 이 무게가 17,000톤까지 늘어나면서 600대를 주문하면서 추가로 준비하는 약 120, 30대 정도를 준비하면서 한 3일 정도 더 늦어졌습니다. 예. 자, 세월호 선체 무게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했을 리는 없고 그대로 있었을 텐데요. 그 측정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예, 세월호 무게는 4단계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게 선체 무게가 6,800톤, 네. 그리고 하물 무게 3,800톤, 또 예. 리프팅 빈 1,200톤, 뻘 100톤 이렇게 약 1,300톤 정도를 추정하는데 이걸 이제 덜 올리는 과정에서 제킹 바지에 걸리는 인양줄에 걸리는 하중을 보고 또 추정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일체로 해수부가 13,460톤을 추정했는데 이것이 이제 반잠수식 선박에 올라와서 헐수를 측정해서 구하는 과정에서 14,590톤까지 올랐고 그걸 근거로 해서 모듈 트랜스포터를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네. 이렇게 했는데도 들리지 않아서 예. 추가로 모듈 트랜스포터를 추가로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작업 업체가 이제 상하이 셀비지라는 업체인데요. 이제 선체를 반잠수선 위로 올린 직후부터 여러 차례 정확하게 무게를 추정할 방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반잠수정에 올려서 반잠수식 선박에 올려서 예. 그 선박이 얼마나 물 속에 잠기느냐 하는 그 헐수를 측정해서 흘수요. 세월호 무게를 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선수 선미 헐수만 측정하고 예. 선체 중앙부의 헐수를 측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아, 가운데 그런데- 부분에서 측정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무게가 실려 있으면 가운데 부분이 물속으로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세깅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추정을 해서 추가로 무게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정이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비용 얘기인데요. 그 세월호 무게를 셀비지, 그러니까 업체가 세월호 무게를 추정치를 최대한 적게 잡았다. 그래서 모듈 트랜스퍼, 저희는 이제 이걸 육상 이송 장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이송 장치를 적게, 그러니까 좀 숫자를 좀 줄여서 투입했다. 이것도 원인이 있다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런 거대한 작업을 할 때는 안전율을 계산해서 가능한 한 그 최대 하중을 잡아서 그 무게를 조정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듈 트랜스포터를 많이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부분에 대한 무게 측정을 적게 측정했고 또 모듈 트랜스포터를 600대 정도가 필요한데 450대만 준비하면서 추가 준비 과정에서 4일 정도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의 공기령 교수님 연결해서 세월호 육상 이송 작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